제5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25번까지 풀었고요. 우리가 26번부터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어려운 문제 한 2개 정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쉽다고 할 수도 없고 어렵다고 할 수도 없고 이 뒤에 걸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26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책. 자, 어떤 책이냐라는 거죠. 자, 일단 1점이 보여요. 1점. 그러니까 쉬울 거예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자, 광해군 때 허준이 편찬하였어. 허준. 중요한 건 광해군이 아니고 허준이잖아요. 허준. 그렇죠? 허준이 첫 번째, 그리고 광해군 때 편찬. 자, 당시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서를 망라해서 전통 의학, 백과사전을 편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는 거. 모르면 안 되죠. 뭐예요? 동의보감입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 동의보감 1번이 정답이고, 목민심서 정약용이잖아요. 그렇죠? 정약용이 목민관, 그러니까 지방관이 이렇게 임명할 때 이 지방관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지방관의 지침서. 열하일기라고 해서 박지원이죠. 그래서 박지원의 열하일기, 열하를 갖다 와서 쓴 기행문 형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를 배워서 열심히 이런 것들,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그런 것을 주장을 했었고, 향얍 집성방 약학 백과사전입니다.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백과사전 동의보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7번 문제. 자, 도전 한국사 퀴즈왕인데 지금 보니까 사진이 보여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이거 딱 보고 와, 이거 1, 2, 3, 4, 5층 탑이고 이게 목조로 되어 있는 목탑이고, 그렇죠? 그리고 조선 후기이고 이런 걸 아실 겁니다. 법주사, 그렇죠? 자,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 이것은 충북 보은군에 소재한 조선 후기 건축물입니다. 내부에는 석가모니의 생애를 8장면으로 그린 불화도 있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오래된 5층 목탑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법주사 팔상전이에요. 법주사 팔상전. 모르면 안 돼요. 이 법주사 팔상전은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전통적인 출제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답은 2번에 있죠. 1번 금산사 미륵전. 이것은 금산사는 김제에 있습니다. 전북 김제. 그래서 조선시대 건물이고요. 법주사 팔상전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 봉정사 극락전은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부석사 무량수전 역시 고려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라고 써놨으니까 일단 3번과 4번은 안 돼야 돼. 우리가 이제 그 고려시대 건축 양식 공부할 때 3번, 4번은 많이 들어봤단 말이죠. 3번, 4번 안 돼요. 1번, 2번 중에 찾아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2번 법주사 팔상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대한 역대 왕조의 시기별 정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가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어요. 변경 침략 때문에 예종이 법왕사에서 행차해서 분양하고 신하들을 나누어 보내서 여러 사당에서 기도하게 하였다. 와, 어렵다. 그렇죠? 모르겠다. 누가 쳐들어왔나 봐요. 자, 동북면 도순문사가 아래였다. 경성, 경원에 무엇의 출입을 허락하면 떼지어 몰려들 우려가 있고 일절 금하면 소금과 세를 얻지 못하여 변경에 불화가 생길까 걱정된다라는 거죠. 변경이 있는 애들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동북면이래요. 동북면.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라서 열십자로 이렇게 4등분을 하면 동쪽과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북면에 있는
지방관이 얘기를 한 거죠. 경성경원에 무엇의 출입을 누구의 출입이 막겠네요. 이쪽에 살고 있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출입을 막으면 이런 얘기죠. 일절 금하면 소금과 새를 얻지 못하고 변경에 불화가 생길까 걱정이 된다. 원하건대 두 고을에 무역소를 설치하자. 그래서 경성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저들로 하여금 와서 교역하게 하자라고 누가? 태종이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죠. 태종, 조선시대. 그렇죠? 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성경원의 무역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여진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려시대의 여진족의 동북 구성에 대한 내용이고 이쪽 아래는 그 경성경원의 무역소 여진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대가 여기는 고려 예종, 이쪽은 조선 태종에 대한 얘기죠. 근데 지금 시대가 시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왕조의 시기별 정책으로 옳은 것. 가에 대한 역대 왕조의 시기별 정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거예요? 가에 대한 거예요. 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가는 누구죠? 여진. 그러니까 여진에 대한 문제예요. 와,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렇죠? 자, 1번. 백제 의자왕 때 대야성을 공격했다라는 거죠. 의자왕이 누구를? 신라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의 관계예요. 여기에 여진과 관련된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신라, 흥덕왕 때 신라죠.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다. 와, 이거 신라 얘기잖아요. 여진과 관계된 건 없어요. 그렇죠? 청해진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신라 때 청해진을 설치했는데, 그래서 황해와 남해의 무역권을 장악합니다. 여진은 이쪽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왜구나 중국의 해적들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고려 숙종 때 윤관 건의로 별무반을 편성 이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숙종 때 윤관이 숙종에게 얘기하죠. 별무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숙종이 오케이 만들어야 된다. 이유는 뭐예요? 여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게요. 별무반입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왕 예종 때 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공격해서 이들을 토벌하게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이 여진과 관련된 설명으로 정답이고 4번 조선 고종 때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했다라는 거죠. 1871년에 서양과 관계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외구도 관계된 거죠. 그렇죠? 척화비. 그래서 서양이 서양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죠? 싸우지 않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써 있는 척화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과 관련이 돼 있는 거지 여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진과 관계된 거는 3번이 정답이죠. 와, 너무 어렵다. 그렇죠? 진짜 어려운 문제가 28번이었네요. 자, 우리가 29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가상뉴스가 보도된 시기, 경제 상황을 찾아보자. 자, 오늘 전하께서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해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군포를 50% 감해줬어요. 2필에서 1필로. 이로 인해서 부족해진 국가재정을 보충할 대책도 마련해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군역제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부르죠? 균역법. 그렇죠? 왕은 누구예요? 영조. 영조 때 균역법. 시기니까 영조 때 혹은 조선 후기 뭐 요 둘 중에 하나겠네요. 한번 풀어보자. 당백전이 유통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백전은요. 경복궁 중건. 그렇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당백전이라는 돈을 찍어냈죠. 그러니까 이 고종 때니까 영조 때는 있을 수가 없지. 그렇죠?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와, 동시전이 지금 나오면 어떻게 해요? 6세기 신라 지증왕 때잖아요. 목화가 처음 고려 후기, 고려 말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 말에 목화가 전래가 됐고요.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 언제야? 이게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영조 때 조선 후기.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후기 찾아라라는 거니까 4번 찾았고요.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한국사 묻고 답하기.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 희빈 장씨. 장희빈에 대한 문제네요. 왕비로 책봉했대요. 자, 집권 붕당을 교체하는 황국을 여러 차례 단행했대요. 대동법을 전국으로 시행했겠지요. 그렇죠? 누구 때입니까? 숙종 때예요. 자, 그리고 희빈장 씨가 중전으로 됐어요. 이제 희빈 빈에서 중전으로 이렇게 승급된 거죠. 승격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희빈장 씨가 중전으로 되면서 남인이 집권했던 어떤 거 기사환국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가 왕이 숙종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숙종 때 있었던 일. 1번 장용영은 이건 정조 때 정조의 이제 국왕 친위 부대가 장용영이잖아요. 자, 두 번째 탕평비를 건립했다. 영조죠. 그렇죠? 영조가 성균관 안에 탕평비를 세웠습니다. 상평통보를 발행했다. 숙종 때 상평통보가 전국으로 유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찍어낸 거 맞습니다. 3번. 동국여지승남을 펼쳐냈다. 이건 훨씬 이전 조선 전기 쪽에 그렇죠? 성종 때 이렇게 편찬했다. 그러니까 숙종을 물어봤으니까 3번이 숙종 정답. 자, 31번 문제. 밑줄근 변고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봐라 라는 거죠. 자, 시기. 시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답서 영종 첨사 명의로 답서를 보냈다. 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원래 소통이 없었고 은혜를 입거나 원수를 진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덕산 묘지 어디예요? 남연군 묘. 남연군은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에서 일으킨 병고는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나라 신하와 백성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귀국과 같은 나라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맹세를 한다. 독일이죠. 귀국. 독일 상인 누가 했어요? 오페르트가 했던 오페르트 남연군묘 도굴미수 사건이죠. 그렇죠? 이것이 1868년에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소. 그래서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은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할 때예요? 아니죠. 이게 민씨정부가 들어왔을 때예요. 자, 그러니까 오페르트 도굴미수 사건은 여기 가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자, 32번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책이 국내에 유포된 영향으로 옳은 것. 영향. 자, 이 책은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이 쓴 것이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들여온 겁니다.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서 조선이 중국을 가까이 하고 일본과 관계를 공고히 하고 미국과 연결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여기 보면 잘 안 보여. 근데 조선 책략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황준헌의 조선 책략이에요. 이 내용은 뭐예요? 러시아가 남하하려고 하는데 이 조선은 가만히 있고 무슨 일이 있는지 가만히 있고 있다라는 거죠.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하는 남하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과 저 멀리 있는 미국과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조선 책략인데 이것이 들어오고 나니까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아니 되옵니다 라고 상소를 했어요. 영남만인소, 만원척사소. 그렇죠? 괜히 중국 얘기만 듣고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나라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또 모르는 나라 미국을 데리고 왔을 때 이 러시아를 우리가 이렇게 미국을 통해서 막고 났을 때 미국이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니들 따른 거죠 라고 더 큰 걸 요구할 땐 어쩔 것이냐. 그러니 미국을 데리고 오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위정척사 사상이고요. 개화사상가들은 무슨 소리냐. 어차피 중국과 일본은 친하지 않느냐. 그런데 미국과 안 친하니까 미국과 수교하는 것이
좋은데 이 쉬운 걸 놔두고 이상한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답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정답이 되는 거죠. 1번. 병인박해가 일어났다? 병인박해요? 이건 1866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박해고 프랑스와 관련이 있는 거죠.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는 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미국 상선이 통상수교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통상수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만손 등이 영남만이 솔 올렸다. 이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방금 보신 것처럼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어제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했다. 미국 군함이 쳐들어왔죠. 강화도에. 그래서 신미양요입니다. 1871년 어제연 부대 광성보. 이게 이제 관계가 없고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가운동을 찾아야겠네. 와, 지금 보니까 백산 그리고 황토연 이렇게 나오네요. 감이 좀 오네. 자, 장소 정북 부안군 정읍. 당시에 농민군이 백산에서 4대 강령이래요. 농민군이라고 나왔고 백산에서 4대 강령을 공포했고요. 이후 진압에 나선 관군을 황토연에서 물리친 뒤에 전라도 일대 여러 고을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전주성을 점령했죠.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1번 삼전도비의 건립 배경을 조사한다. 삼전도의 굴욕은 언제 있었어요? 병자호란 이후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병자호란이 1636년에 있었고 이때 항복한 다음에 삼전도의 굴욕은 이때 있었어요. 그렇죠? 삼전도의 굴욕. 자, 우리가 군신관계를 맺게 되죠. 청과. 자, 산미증식계획. 와, 이건 너무 같다. 이건 언제예요?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대에 있었던 일본 일제강점기죠. 일본 애들이 시행을 했던 거다. 자, 나선정벌군의 이동 경로를 알아본다. 나선정벌이요? 언제 있었습니까? 효정 때 있었죠. 그래서 효정 때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를 조직하는 조총부대를 가지고 오히려 청나라를 도와주는 나선, 러시아를 정벌했던 일이 있었죠. 4번 전주화약이 체결되는 과정. 와, 방금 봤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동학농민운동 4번이 정답이고 자, 전주성을 점령하니까 전주성을 점령하고 났더니 이제 중앙정부에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라라고 해서 사자를 보내고 이 사자와 전주성에 있었던 농민군이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때 합의 본 내용이 뭐예요? 전주화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자, 4번이 정답이 되죠. 동학농민운동. 다음 문제 34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자, 국왕 경복궁을 왕이 궁을 떠났대요. 자, 2월 11일 국왕과 세자가 비밀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구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일본군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국유의 가마를 타고 경복궁을 나왔는데 공사관에 도착한 때는 오전 7시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일찍 일본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피난을 갔던 고종의 얘기죠. 그래서 고종이 이렇게 갔던 아관파천을 얘기하죠. 그래서 아관 피신했다. 파천 1896년에 있었어요. 아관파천 있은 다음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훈련도감은요. 조선 후기에 있었던 중앙군 중에 5군영 중에 처음으로 만든 거니까 훈련도감은 언제 만들었어요? 임진 외란 중에 전쟁 중에 만들었다. 훨씬 이전이고 청나라에 영선사가 파견됐다라는 것도 이 이전입니다. 1881년 김윤식을 전권대사로 파견을 했어요. 자, 왜 규장각 도서가 약탈된 것은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종 때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1866년 병인장요 때 이 퇴각하는 프랑스군이 자, 이거 여기에 있는 보물 우리가 이렇게 약탈해 가자라고 약탈했던 거죠. 자, 네 번째. 대한제국 수립이 선포되었다.
자, 아관파천에서 이렇게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돌아가야지라고 해서 돌아가서 1897년 세웠던 제국이 있었어요. 그것이 대한제국이죠. 그러니까 1897년에 있었던 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3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밑줄근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27년 신간해가 신간해요? 신간해는 1927년이죠. 신간해는 1927년부터 1931년까지 활동했던 그렇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계가 연합했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최대 합법 항일운동 단체 신간해죠. 그래서 신간해라고 하면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이라고 봐야죠. 결성된 이후에 여성운동에도 변화가 있었다고요. 신간해가 만들어지고 다음에 그렇죠? 네,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협동해서 이 단체를 설립했어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이 또 있었나 봐요. 어디? 여성들의 여성의 단결과 지위 양상을 목적으로 60여 개의 지회가 조직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역시 근우에 대한 설명인데 1번이 정답이죠. 자, 1번이 정답인데 근우회 역시 1927년에 만들어지고요. 1931년까지 활동을 같이 하고 근우회는 신간의 자매단체 역할을 했었죠.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근우회는 잡지도 만들었으니 잡지의 이름이 뭐예요? 근우라고 하지요. 1번이 정답. 자, 찬양회라고 하는 것은 여성 계몽운동단체로 19세기 말에 있었습니다. 1898년에 있었던 여성의 단체. 조선여자교육회 역시 여성의 단체인데 1920년 교육회가 있었고 조선교육회, 조선여자교육회도 있었다라는 거죠. 토산애용부인회가 있어요. 이것은 이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에 있을 때 활동을 했었던 여성운동단체 토산품을 사용하자 토산애용 부인회가 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간회 하면 근우회, 근우회 하면 신간회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1번이 근우회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 자, 36번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일제강점기에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수많은 문화재를 수집해서 보존에 힘쓴 한 사람이 있었다. 자, 가산을 탕진한다고 비난받으면서도 문화재 수집을 이어갔고 이를 보관하기 위해서 보화각을 세웠고요.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켜낸 우리 문화재 이렇게 되새겨보자라고 이렇게. 자, 일제강점기에 이 문화재, 우리 문화재를 돈 주고 막 사서 드렸어요. 그래서 사드렸고 이것을 계속 지켰죠. 그리고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간송미술관. 간송을 호로 가지고 있는 간송 전영필 선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이 정답이죠. 심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저항시인으로 활동을 했던 분이고요. 이회영 독립운동가죠. 그렇죠? 그래서 만주 지역에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가 이렇게 모여서 국내에서 회의를 하죠. 우리 집 가족 회의를 해서 우리의 재산을 다 돈으로 바꿔서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이회영 했던 독립운동가. 자, 전영필 선생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문화재 지킴이, 자신의 재산을 문화재로 바꾼 거죠. 일본에서 이렇게 문화재를 막 이렇게 경매에 붙였을 때 다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재 이어오고 있고요. 주시경 선생은 또 어문학자죠. 그렇죠. 그래서 국어학자입니다. 국어 문법이라는 책도 편찬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36번의 인물은 누구다? 간송 전영필 선생. 정답은 3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3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 기념관은 독립운동가 안희재가 1914년 부산에 설립했던 백상상회 예터에 건립되었다.
백산상회는 단순한 상회사가 아니고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한 조직으로 특히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된 어떤 곳에 어디에요? 1919년에 만들었고 상하이에 조직했던 큰 독립운동 단체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고 독립신문 배포에도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의 활동 옳은 것,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1번 구미위원부 1919년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 워싱턴 DC에 설치를 했죠. 그래서 이 구미위원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1번이 정답이죠. 만민공동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현안을 들고 와서 이렇게 그 토론을 했었던 독립협회 활동. 자,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던 국채보상 기성회. 그렇죠? 대구에서 서상돈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던 어떤 단체예요? 신민회지요. 그래서 1907년에 만들었던 신민회가 백오인 사건 1911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1911년에 만주에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를 세우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물어보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지요. 자, 우리가 38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가와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와, 이건 뭐 많다. 그렇죠? 자, 맞네요. 우리 역사에 일어났던 시대적 민중봉기를 웹드라마로 제작했다. 자, 1부 사벌주 농민의 원종과의 노래요. 여러분 원종과의 노 언제예요? 신라말이죠. 신라말의 농민봉기잖아요. 그렇죠? 하층민의 봉기. 그래서 가는 신라말 진성저항 때 있었고요. 경상도 김삼이와 효심. 와, 이 김삼이와 효심은 고려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 무신정권 때 있었고요. 최충원의 산업이 만접. 와, 고려 최씨 무신정권기예요. 그렇죠? 병서대원수 홍경래라고 해서 병서대원수는 경문을 띄우노니 라고 하면서 홍경래가 자신을 병서대원수라고 자칭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홍경래의 난을 얘기하고 있다. 순조 때예요. 자, 그러면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자, 1번. 한국의 배단과 탐관오리 횡포의 항과다.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것은 어디예요? 여기 중에 라번이 되겠죠. 그렇죠? 라번 홍경래의 난이 되겠어요. 틀렸어요. 자, 두 번째 정감록 신앙을 바탕으로 왕조 교체는 언제? 조선 후기에 민심이 안 좋아지고 막 이럴 때 정시성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럴 때예요. 조선 후기인데 고려 무신정권이니까 탈락이죠. 그렇죠? 자, 무신정변 이래 격변한 세상에서 신분의 해방을 도모했다. 당시에 그 뭡니까?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이 일으킨 거죠. 그래서 만적이 우리 노비들도 노비라고 해서 못할 소냐. 능력이 있으면 왕후장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신분의 해방운동을 도모했던 만적의 난. 맞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으로 정답. 자, 특수행정구역인 소의 주민에 대한 수탈에 저항을 하다. 그러니까 소에서 난이 일어났어요. 공주 명학 소의 난. 망이망소의 난이죠. 이것은 언제 있었습니까? 무신정권 때 있었죠. 그런데 조선 순조 때니까 탈락.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와, 이건 너무 어렵긴 했다. 그렇죠? 이게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요 가나다라도 알아야 되고 여기의 내용도 이렇게 맞춰봐야 되잖아. 우리가 할 때는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까먹고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가 지금 문제죠. 정답은 3번이죠. 자, 39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소파, 방정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여러분 뭐예요? 방정환 선생, 어린이날. 그렇죠? 어린이, 소년운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도교 소년회를 주도했던 방정환이죠. 자, 천도교 소년의 소년운동, 방정환, 소년운동에 대한 설명. 그래서 자, 1번 서유견문, 육일준의 서유견문과는 이 소년운동과는 거리가
없죠. 관계가 없죠. 거리가 멀다. 어린이날, 그렇죠. 2번 소년운동의 결과 어린이를 지켜주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날을 이렇게 만들었던 천부소년의 방정환 선생. 2번이 정답. 진단학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역사 학자들이죠. 역사단체 손진태, 이윤재 이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역사를 지키게 됐고요. 자,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면 1880년에 만들었던 개화를 총괄하는 기구. 의정부가 6조가 있지만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해서 개화만 총괄해라. 그래서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방정환 선생과는 관련이 없고 2번이 정답이죠. 소년운동. 4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와, 사진으로 보는 항일 민족운동이래요. 사진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항일 민족운동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1910년. 1910년대 3.1운동 언제예요? 1919년 3월 1일. 1920년대 모르겠다. 그렇죠? 1930년대 훈코공원 의거 윤봉길 의사잖아요. 1932년. 그렇죠? 자, 20년대 있었던 일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20년대 있었던 항일 민족 운동을 찾아보세요라는 거죠. 1번. 와, 정미의병이래요. 정미년이니까 정미의병은 1907년입니다. 그렇죠? 1920년대를 찾는 건데 안 돼요. 자,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장례식. 그래서 순종의 인산일을 기해서 우리가 만세운동을 전개하자. 1926년. 20년대가 맞죠. 2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조선의용대요. 사회주의계 독립운동 군대. 그렇죠? 군부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만들어집니다. 김원봉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30년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헤이그 특사는 언제예요? 1907년. 그러니까 1900년대가 되어야죠. 1920년대 항일 운동은 2번에 있다라는 거죠.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4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밑줄군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이래. 원인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 자료는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중국 항일군과 합의한 내용입니다. 야, 이거 1930년대 있었던 한중연합작전을 얘기하고 있네요. 이를 바탕으로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돼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의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중연합작전이 이루어졌고요. 한국 독립군 그리고 중국 호로군이 연합해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가 전개가 된 거예요. 그렇죠? 1930년대 초반 한중연합작전인데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 뭐예요? 한중연합작전. 1번 만주사변이 일어났다. 여러분 만주사변은 언제예요? 1931년입니다. 자,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으니까 만주를 점령한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만주의 만주국이라고 해서 괴뢰 정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일본 애들 좋아할까요? 일본 애들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당시에 이제 조선 사람들도 일본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렇죠?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와 중국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만주국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만주국을 만들고 1931년 만주사변 일으켰어요. 자, 그리고 32년 1월 달에 이봉창 의사가 일본으로 가서 국왕마차에 폭탄을 던졌죠. 자, 중국의 언론이 하나같이 보도를 했어요. 자, 이봉창 의사 잘했다. 아쉽게 실패를 했다. 일본 애들이 화가 났죠. 이 중국 언론 얘들 웃긴 애들이네. 그래서 애들이 뭐를 해요?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상하이 사변에서 우리가 윤봉길 의사가 가서 상하이 훈코공원 의거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 한국 애들 엄청 대단한 애들. 한국 애들도 일본 싫어하는구나. 우리하고 연합을 할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만주사변이 일어났다. 이것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1번이 정답. 2번
카이로 회담이 개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943년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던 국제회담. 자,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다 1941년이에요. 지금 있었던 거는 1930년대 초반이죠. 그렇죠?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광복 직후 1945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해도요. 와, 이 내용 너무 어렵다라고 해도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 그러면 지금 보면 43년, 41년, 45년 세 개 다가 40년대 이후니까 너무 먼 거 같잖아.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4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 이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시기를 찾아야지. 이 인공 동굴, 그러니까 이제 동굴인데 사람이 이제 만든 거예요. 일제가 공중 폭격에 대비해서 목포 유달산 아래 만든 방공호래요. 피해가는 거죠. 그렇죠? 전쟁에 대해서 피하는 것.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이 시기 언제입니까? 1938년.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에 만들어요. 전쟁 상황. 그렇죠? 이 시기에 일제는 한국인들 강제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언제예요? 1938년 이후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해사령은 언제 공포예요? 1910년. 그래서 언제 폐지예요? 1920년. 자, 미국 공출제를 시행하였다. 이거 언제예요? 1940년대입니다. 1940년대 그러니까 맞죠? 2번이 정답. 그렇죠? 치안유지법은 왜 만들어요?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든 거잖아요. 1925년에 만듭니다. 틀렸고요. 헌병경찰제도는 191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38년 이후 상황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2번이 정답. 자, 43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봐라. 와, 지역 찾는 거네. 자, 가해에 일본 정보원들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음 방안을 실시한다. 자, 어디에서 모든 고려인을 내보낸 다음에 카자흐 남부 지역 우즈벡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이주시켰다. 와, 그렇구나. 조석기 작업에 착수해서 1938년 1월 1일까지 완료를 해라. 1937년 소련 인민위원회 의장 몰로토프 그리고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관 스탈린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37년에 스탈린이 정책을 변화시킵니다. 당시에 여기에서 볼까? 자, 여기 소련에서 당시 연해주 지역에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과 이렇게 다 살고 있었거든요. 물론 소련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당시에 소련은 일본을 적대국으로 삼고 있었어. 일본을 적대국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통제를 해야 돼요. 얘들을 압박하고 얘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어이없이 같이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로? 중앙아시아로 보내라라는 스탈린의 정책 변화예요. 이게 스탈린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다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연해주와 관련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44번 문제로 가볼게요. 밑줄 그은 선거가 실시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보세요 라고 돼 있죠. 이것은 재헌 국회의원을 1대 국회, 그렇죠? 선출하기 위해서 치러진 선거를 홍보하는 포스터야. 총선거 5월 10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김구, 김규식 등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 인사들과 자익 세력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구, 김규식 선생과 좌익 공산주의 세력은 여기에 참여 안 했구나.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1대 국회니까 최초의 선거. 무슨 선거? 50총선거를 얘기합니다. 50총선거는 언제 있었죠? 1948년. 그래서 1948년 5월 10일에 있었으니까 1948년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번에 들어가야 돼요. 1번이 정답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4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단체를 찾아보자. 한글, 민족을 지키다, 이윤재, 최연배 등을 중심으로 우리말과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어떤 단체래요. 자, 자료를 특별히 전시합니다. 일제 탄압 속에서도 지켜낸 한글의 소중함을 느끼고 한글 수호에 앞장선 사람들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한글, 국어 연구, 국어를 연구하고 국어를 보호했던, 수호했던 단체를 찾으면 되죠. 지금 조선말 큰사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 정도 돼 있으면 우리가 조선어학회인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번 토월의 2번 독립협회, 3번 대한자광회, 4번 조선어학회, 우리가 국어와 관련된 기관이 지금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4번. 그 정답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그럼 토월에는 무엇을 했던 곳이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공연을 했던 곳. 그래서 연극을 공연했던 곳입니다. 1923년 연극단체고요. 그리고 독립협회라고 되어 있죠. 1896년에 있었던 민중단체지요. 대한자강회라고 우리 애국 계몽운동 단체인데 1906년에 있었고요. 조선어학회 여기에 이제 체크가 되어 있죠. 조선어학회에 대한 설명. 4번 국어 연구, 국어 수호 기관이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46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민주화운동이래요. 민주화운동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역사동아리 답사기획서. 가, 당시의 광주를 걷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구적십자병원인데 부상당한 시민들을 치료하는 곳이고 금란로라는 길이 있어요. 계엄군 진압에 맞서서 시민들이 대규모의 시위를 했었던 곳이고요. YMCA 시민군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 시민군 나왔죠. 계엄군 나왔죠. 그리고 광주 나왔죠. 그렇죠? 전남도청 시민군 최후의 항정지였다라는 것. 그럼 지금 이 정도 보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제입니까?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찾아보자. 어디 있어요? 4번에 있네요. 1번 6.3 시위는 1964년에 있었어요. 당시에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일본과 관련된 이 외교는 굴욕 외교다. 어떻게 배상금도 아니고 그리고 독립 축하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 외교는 반대한다. 학생들 중심으로 했던 6.3 시위가 박정희 정부 때 있었고, 자,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언제요? 1987년. 자, 그리고 2.28 민주운동은 1960년 대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4.19 혁명 있잖아요.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4.19 혁명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 3월 15일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자행했던 이 자유당에 반대해서 2월 28일 대구에서 이 3.15 부정선거다라고 했던 시위가 있었어요. 이것. 그러니까 이제 2.28 민주운동은 4.19 혁명의 어떻게 보면 도화선,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이제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4.19 혁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어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47번 문제로 가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이 문서는 누가 작성한 평화시장 봉제공장 실태조사서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이 노동시간과 건강상태들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던 그는
1970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8시간 그 근로시간 그리고 임금을 보장해달라라고 시위를 냈는데 안 들어주니까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서 분신을 선택했던 누구예요? 전태일 열사입니다. 그렇죠? 전태일 분신 사건이 1970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김주열 학생하면 우리가 1960년 4.19 혁명, 그래서 김주열 학생 아니고 김주열 열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4.19 혁명과 관련이 있고요. 장준하. 자, 장준하 선생은 1940년에 만들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광복군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 일제강점기 때 장준하 선생은 학도병으로 끌려가요. 일장기를 하고 그때 이제 목숨 걸고 탈출해서 한국광복군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하신 독립운동가. 면서 1970년대 유신 체제가 갔을 때 유신을 반대하는 반유신 운동 가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셨던 장준하 선생. 자, 전태일 열사죠. 그래서 전태일 분신 사건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한열 열사는 당시에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을 때 6월 9일 날 연세대 앞에서 시위하다가 체류탄을 맞고 이렇게 이제 후송됐죠.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사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료와 관련 있는 건 전태일 열사 3번이 정답이다. 자, 48번. 밑줄근 이 회담 이후에 있었던 사실. 자, 이것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서 이렇게 회담을 열었대요. 우표에는 한반도 중심 부근에서 새싹이 돋고 있는 모습. 자, 그러니까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대요. 이게 언제 있었어요?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그러면 이 회담 이후에 있었던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개성공단이 건설되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김대중 정부에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분위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를 보게 돼요. 개성공단.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자,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1972년 박정희 정부 7.4남북 공동성명은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자라고 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건 1991년 9월 달에 있었던 노태우 정부였고요. 자, 네 번째 남북 이산가족이 어떻게 최초로 상봉하게 된 거. 최초. 그래서 1985년 전두환 정부 때 있었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9번이죠.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사진으로 보는 어디 정부인데, 자, 해외로 간 한국인들 결단식에 참석한 서독 파견. 서독에 파견했구나, 광부가. 그리고 서독에 파견 관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63년에 서독에 강부와 그리고 간호사가 파견됐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 파견된 기술자.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을 군대를 보냈잖아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1964년 이후에 있었던. 그러면 지금 보면 60년대네요. 대통령이 누굴 때입니까? 박정희. 그래서 박정희 정부를 찾아라라는 얘기죠. 자, 1번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였다. 박정희 정부죠. 1970년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으니까 1번이 정답이고 금융실명제 1993년 김영삼 정부니까 안 되고요. 세 번째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는데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한미 FTA를 체결했던 것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는 1번이 정답이 돼요. 자, 50번. 밑줄 그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정부의 방역 조치와 더불어 의료진이 헌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우리 역사에도 있었는데 감염병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까? 네, 천연두와 홍역, 급선 유행성
열병 등이 자주 기록되어 있는데 감염병이 발생하면 나라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료 대책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1번 고려시대 구제도감 같은 임시기구를 설치했대요. 이것이 이제 구제도감 같은 경우는 고려 예종 때 재해를 당했을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구제했던 기구입니다. 그렇죠? 자, 2번 고려시대 양형고 같은 것을 설치했는데요. 이 양형고는요, 장학재단이에요. 공부와 관련된 거지. 지금 의료시설이 아니고 공부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된 설명이죠. 정답. 조선시대 구질막, 병막 등의 격리 시설을 운영했는데 구질막은 뭐냐면 환자 구호 시설입니다. 그리고 병막은 환자 수용할 때 했던 막사. 조선시대 간이벽온방, 신천벽온방 등을 편찬해서 보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역이 뭐냐면 급성 열성 전염병이에요. 그렇죠? 좀 어려운데 갑자기 막 온도가 막 올라가는 요 온역에 대한 치료법 중종 이후에 간이벽온방이 있었고 신천벽온방은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하기 전에 9개월 전에 먼저 썼던 의학서적이에요. 요거. 자, 그러니까 지금 의학과 관련 없는 게 어디에 있어요? 2번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50번에 나왔어요.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50번까지의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쉽지는 않고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렵지는 않고 그러면 중간이냐라는 거죠. 중간 정도죠.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중간에서 조금 어려운 축에 속했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던 문제 다 풀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기출문제는 왜 봐야죠? 우리가 기출문제는 우리가 공부한 것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테스트도 가능하고 그리고 모르는 것은 지금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그렇죠? 아직 시험 본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뭡니까? 당황하지 않으려고. 그렇죠?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자, 틀린 거 다 체크하고요. 그리고 공부 마무리 잘 하시고 합격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찾아뵙겠고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